버스가 오니 맨 앞줄에 섰지만 티켓 예매한 사람부터 타라고 하네요. 천만다행으로 좌석 몇 개가 남아서 버스에 탑승. 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니 뭐든지 너무 빨리 모바일화가 돼요. 나같이 게으른 단모맹은 살기가 조금씩 불편해지고 있는 듯. 길이 안 막혀서 국제선 출발 2시간 반 전에 공항에 도착. 시간이 넉넉해서 KB 국민카드 100원 식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후단 반상으로 가서 진공탕을 시켰어요. 키오스크로는 안 되니 꼭 매니저님한테 결제를 해야만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만족스러운 100원 식사였답니다. 저로서는 처음 체험해보는 신기한 경험 중 하나. 스마트 패스를 등록해서 초스피드 통과를 해보았어요. 건너편에 보이시죠? 일반 통과를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출국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면세품을 찾아야 해요. 간단히 립스틱과 바디 제품을 구매했는데 받으러 왔어요. 록시탕 바디 세트와 디올 립스틱이에요. 다음 순서는 원플건 아메리카노 먹으러 갈 거예요. 신한카드 행사로 커피 2잔을 구매했다고요. 두 군데를 갔다가 보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부랴부랴 탑승구로 뛰어갔네요.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을 빵도 곁들여 구매하고 앉아서 빵 먹을 시간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바로 탑승 수속을 하고 있어서 아메리카노를 가지고 탑승을 했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좀 신기했어요. 준 놈은 아닌데 들고 간 짐은 눈에 보여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내리니 바닥에 내려놓았다가 가운데 자리가 비어서 다시 옮겨 놓았고 비행기 출발 전 막간을 이용해 베이글과 알을 흡입, 직후엔 커피죠. 왜 택배를 먼저 비행기에서 빼고 탁송짐을 싣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탁송짐을 싣고 온 저 큰 카트가 비면 항공으로 온 택배 박스들을 싣고 가게 되면 일을 한 번만 하게 되어서 효율이 높더라고요. 약 4-50분 뒤 항공기가 뜰 활주로가 확정이 되는지 달리기 시작했어요. 비행기가 뜨는데 걸리는 시간이 궁금해서 찍어봤는데 약 1분이 걸렸어요. 인천공항에서 상하이까지 약 2시간 반 걸리는데 기내식도 나름 섭섭하게 주지 않았어요. 한참 노을이 질 시간이라 구름이가 이뻐서 오랫동안 보고 있었어요. 이륙 몇 분 전인데 아마도 상하이 어딘가일 거예요. 잠깐 열차를 타고 짐 찾으러 가는데 열차는 2분에 한 대씩 오네요. 나름 깔끔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없고 좋았어요. 도착해서 일행을 기다리느라고 카페에서 먹은 첫 중국 음식 치즈케이크와 라떼. 처음 이박할 숙소로비 쏘쏘. 차 숙소는 트윈베드 빼고는 실내 공간이 협소했어요. 깔끔하고 환한 것 빼고는 별거 없는 것 같죠? 드든. 이 숙소의 매력 포인트는 야외 테라스가 있다는 것. 유명한 관광지 여운바로 입구에 위치해 있어서 이런 야경과 함께 맥주 한 잔을 즐길 수 있어서 테라스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아침 7시 테라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날 날씨는 그래도 맑은 편이라 뷰가 좋았어요. 제일 먼저 택시를 타고 난징루 구싱지에 와서 찌황빙을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이언트 사이즈 양꼬치를 먹었는데도 냄새가 너무나 실패. 요즘 핫한 화웨이 전자기기 매장에 들어와 봤어요. 이건 레이트 프로 60. 레이트 패드에어 2699위안부터 P50 프로젝트 7988위안부터 화재 메이트 60 5499위안부터 하나로 약 100만원이죠. 난징루에서 명품이 제일 많은 신시지 다원 백화점. 몸매, 목이 뒤로 90도로 꺾여 볼 수 있는 고급진 엘베 버튼도 다이아몬드 모양. 난징루에서 약 1km 걸어서 와이탄에 도착. 날씨가 조금 흐리지만 미세먼지는 없어서 동방병주뷰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힘든 마저를 위하여 택시를 타고 아시아시 제일 큰 스타벅스 리저브에 왔어요.
많아서 겨우 하나 골랐고 왼쪽 메뉴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대기가 길어서인 듯해요. 2인이 마시기에 적당한 양이에요. 다만 마이마드가 커피를 안 마시기 힘들어서 다 마시고 나왔다니. 중국 폰버너를 만들고 들어가는 길에 산 아마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산균 음료수일 거예요. 맛도 있고. 저녁 식사는 스위주 유캔. 마라탕을 좋아하면 이게 입에 맞을 거예요. 민물고기 요리예요. 존맛탱. 밥을 먹고 소화제 시킬 겸 위엔 생각거리를 한 바퀴 돌았어요. 평일이라 그런지 인파가 별로 없네요. 얼마 전이 추석이라 그런지 여러가지 장식 등도 호스에 띄워놓았군요. 밥 먹고 산 과일과 아까 먹다 남은 거 포장해와서 하루 중 제일 기대되는 2일차 맥주 타임이에요. 망고스틴 3개가 500g이고 몇 번 안 먹으면 다 먹는데 그중 한 개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3, 4, 5, 6일차는 현지 여행사의 투어를 예약을 해서 항저우, 수조, 우진, 챈더우 관광을 했어요. 6일차 저녁 상하이 돌아와서 기차 부근에 숙소를 잡고 저녁 식사하러 나왔어요. 저녁에 중국 맥주가 빠지면 섭섭하죠? 배고파서 먹다가 찍은 거라 꼬치구이 3개인데 닭똥집, 닭심장, 돼지 등심이에요. 잡냄새가 없이 맛있었고 버섯 채소 볶음 간이 약해서 괜찮음. 새콤달콤한 맛의 죽순, 다 술안주가 잘 돼서 먹을만 했어요. 숙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관함이 있는데 여기는 배달 전용 보관함이에요. 또 2차로 맥주가 빠질 수 없죠. 숙소 입구에 있는 24시 편의점에 들려서 맥주 한 캔을 사들고 나가려는데 한국 라면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보니 반가웠어요. 개성 완료. 이날 저녁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숙소 영상을 못 찍었어요. 7일차 아침 숙소 부근을 산책하는데 드라마 한강이 생각나게 하는 수상 보트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페이크 중나무를 보니 개그맨 장동민의 집이 기억이 났어요. 그 옆에는 한상 짓고 있는 이상한 건물이 있었는데 낚시하고 있는 아저씨한테 물어보니 친환경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한 바퀴 돌고 찐 중국 아침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양이 많아서 마더랑 나눠 먹었어요. 먹으면서 보니 직원들 조회를 하시더라고요.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파는 직원이 꽤 많네요. 밥을 먹고 마지막 이틀을 책임질 숙소에 일단 캐리어를 옮겨놨어요. 여기는 평수가 좀 큰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해서 숙박업을 하는 것 같았고 뭐든지 다 있었어요. 전기 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등. 그리고 킹사이즈 침대 2개가 있고 칸막이가 되어 좋았고 이 숙소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 통창뷰. 다만 원했던 와이탄 쪽 방향이 아니라 많이 아쉬웠어요. 사진에는 스파욕조가 있었는데 없더라고요. 마이너스 10점. 문제 엘베. 세대수는 많은데 엘베가 몇 대 없어서 오래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10점. 짐을 두고 상하이타워로 넘어왔는데 바로 옆에 큰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가 눈에 띄요. 자세히 보니 작은 수박만한 유자더군요. 신기반기. 상하이 오기 전부터 꼭 가보고 싶었던 다운서원. 전용 엘베 타고 52층에는 다운서원에 가는데 왜 가냐고요? 여긴 서점도 있고 뷰 맛집 카페도 있으니까요. 책하고는 전혀 안 친해서 서점은 한번 돌아보고 카페로 들어갈 거예요. 서점 맨 오른쪽 아치형 문을 지나면 카페 입구가 있는데 반드시 예약을 미리 하고 주문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통창뷰에 입이 떡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카페 크기는 광교 SK 뮤레이크 41F점과 비슷해 보였어요. 일단 인스타용 동영상 하나 던지고 편한 자리로 옮겼어요. 층고는 엄청 높고 지지대 빼고는 전부 유리였어요. 사면팔방이 다 창이라 더워서 그늘쪽으로 자리 잡아서 앉았는데도 더워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음. 카페에서 내려와 지하 2층 위에 있는 식당가에서
상하이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시황바오, 샤로바오, 그리고 대만식 차샤오 여우지 雙拼飯을 주문했어요. 밥과 오리, 닭고기, 야채로 만들어진 간이 세지 않은 요리였고 안에 육즙과 새우살, 게살이 각각 들어있는 만두는 좀 느끼해서 콜라와 같이 먹었어요. 상하이타워 118층은 전망대로 개방이 되어 있고 입장권은 182원, 약 33,000원이에요. 7년 전 시범 영업할 때 와서 찍었던 야경뷰예요. 중국 하동 즉 항저우, 수저우, 상하이 등등 도시에 오면은 이런 꽃이 핀 나무를 진짜 많이 볼 수 있는데 꾸이화슈라고 해요. 산뜻한 향이 풍겨서 부 10월에 오면 사방에서 기분 좋은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您已偏航，已为您重新规划路线。 더불어 약 1km 정도 거리에 있는 필수 코스 동방명주 강성국으로 갈 수 있어서 바이두 내비 겨우 들어왔는데 네이버 지도앱보다 정확성이 훨씬 좋더라고요. 한두 발짝만 다른 데로 가면 잘못 가고 있다고 알려주고 볼륨만 높이 켜주면 앱을 끄고 다른 걸 보고 있어도 내비 지시대로만 가면 되니 만족도가 높았어요. 동방명주 바로 옆에 디즈니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어서 잠깐 들려봤어요. 디즈니 시계탑 아래 각각 디즈니 효자였던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 돌아가는 시간인가봐요. 디즈니랜드 가봤다 셈치고 들어가봄. 상품은 제일 저렴한 게 100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냉장고 장식도 100위안 넘는 달달. 올해가 디즈니 100주년인가봐요. 아주 향긋한 꽃이 만발한 꾸이화슈예요. 꽃은 흰색도 있다고 해요. 와이탄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로 왔어요. 와이탄은 여러 번 가봤는데 건너편에서 황포장을 바라본 적은 없네요. 커피 한 잔 즐기러 온 현지인과 관광객으로 이미 여유 자리는 꽉 차 있었어요. 한참 노을이 질 때 와서 감사하게도 노을 감성을 보고 가네요. 이번에 상하이 와서 느낀 건데 서울 못지않게 카페가 많이 들어서 있었고 차 문화보다 커피 문화가 여기에선 더 보편적인 듯해요. 해가 지니 바로 어두워져서 숙소로 돌아가려고 일어났어요. 이 뷰는 상하이 와이탄 건너편 뷰예요. 낮에 그 많던 음성순들이 다 퇴근해서 황포장은 조용하네요. 여기 맥주집이 저녁이라 한창 손님 많네요. 갬성 살투척. 버스킹 공연도 준비 중이었고 팁은 알리페이, 위챗페이로 받나봐요. 지금은 어디 가냐면 황포장을 건널 수 있는 선박 타러 항구로 가고 있어요. 올 때는 강 밑에 있는 터널로 택시를 타고 왔고 이런 터널만 10개 정도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1인당 2위안, 하나로 500원도 안 되는 엄청 저렴한 운임이에요. 5분 정도면 강을 건널 수 있고 더불어 멋진 야경도 감상할 수 있어요. 와이탄에 건너왔고 여기에서 1km 정도만 걸어가면 숙소가 있어요. 어떤 바에 와이탄 저녁 야경 한번 감상하고 숙소에 들어가는 길에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메뉴는 콩사우루기. 주재료가 물고기라서 그냥 시킨 건데 엄청 달았어요. 죽은 실패. 나무가 커서 한번 찍어봤어요. 8일차, 내일이면 집에 가야 돼서 조금 씁쓸했어요. 오늘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대중교통 1시간 거리인 난시앙구청에 갈 거예요. 지하철은 2분에 한 대씩 지나가서 딱히 급하다고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니 좋았어요. 실내도 깔끔하고 쾌적했고 다만 지하철을 타기 전 아무리 작은 가방도 엑스레이 기기를 통과해야지 탈 수 있는 게 조금 불편했어요. 지하철 난시앙역에서도 택시를 잠깐 타고 도착했어요. 식당 내 테이블과 의자가 고전 드라마에서 보던 거랑 흥이 없네요. 참 이상한 게 저는 이런 다리를 지나가면서 그 주변 풍경을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딱 이런 느낌, 이런 걸 보고 느끼고 싶어서 이번 중국행을 결심했던 거예요. 네 글자로 강남 수향이라고 하죠. 돌다가 귀 파주는 곳이 보여서 체험 삼아 들어가 봤어요. 초미세 카메라로 보이는 저의 귓속이에요. 귀지, 피지, 면봉, 섬유 등을 파내고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했어요. 세척이 끝나고 귀 앰플로 부드럽게 마무리하고 보면 많이 깨끗해졌죠? 이게 끝이 아니고 세척하면서 또 고른 남은 것들을 다시 제거해줘요.
이번 중국행이 너무 기대됐던 건 한국에선 조금 비싸서 자주 못했던 마사지를 실증 날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한 번도 못해 아쉬웠는데 여기에서 받아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전신 끝나고 발 마사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또 걷다가 항아리에 담아놓고 파는 술가게를 보고 잠시 멈춘. 한 근 500g에 8,000원부터. 벌써 점심시간이라 점심 식사를 할 거예요. 로스펀이라고 새콤한 맛의 다슬기 탱글탱글한 면 요리예요. 안에는 건두부튀김, 땅콩, 고수 등 다양한 재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반찬 없이 한 끼를 잘 먹을 수 있어요. 보서면은 거의 간식, 반찬, 특승품 등등을 팔고 있는데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반드시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다음 하다가 놓치면 다른 데서는 안 팔아 못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예쁜 색상의 음료수는 술이에요. 여러가지 과실주와 현지 막걸리예요. 12도짜리 막걸리 한 병 담아가 볼게요. 주당 인정. 마다가 과일을 구매한다고 해서 과일 가게에 왔는데 가게가 엄청 큰. 아하, 두리안을 못 먹었네요 이번에. 최애 과일인데. 통차 하나는 너무 많고 쪼개져 있는 게 없네요. 태호 청수 대기인데 사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중국은 민물고기 요리도 많이 해먹다 보니 민물고기 판매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마더가 구매한 사탕수수 음료수 한 병에 12위안. 맛은 사탕수수 단맛이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옷을 밖에 저렇게 널어놓은 게 신기했어요. 난샹 역사박물관이 무료해서 들어가 보니 현지인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물건과 모습들이 보였어요. 나른한 오후 커피 마련 시점에 고양이 카페가 눈에 들어와 바로 아아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고양이들이 있는 저 안에 들어가려면 68위안 이상을 주문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일반 테이블에서 마셨는데 사실 일반 가격도 30위안인가 했던 걸로 결코 저렴하지 않았어요. 안에는 낯 안 가리는 고양이 20마리가 있다고 했고 품종이 겹치는 애들은 거의 없었어요. 얘가 제일 잘생기고 창문에 바짝 붙어 있어서 많이 찍혔어요. 기안이 잘생긴 상, 청순 가련상, 얼굴 떼탄 상, 쌍코물상. 난시안 고성을 대표하는 쌍탑이고 보존이 잘 되어 있네요. 코스프레 샵을 지나가다가 100위안이 가능하다고 해서 몇 장 찍어보기도 했어요. 20분간 드라마 요도됐음. 숙소 근처로 돌아와 5시에 이른 저녁 식사를 했어요. 메뉴는 양고기 샤브샤브. 샤브샤브 냄비가 신선로처럼 생겼고 가운데에 숯불이 들어있어서 냄비를 만지면 큰일 나니 먹을 때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해요. 물이 끓으면 재료들을 넣어서 익혀 먹으라고 하네요. 감자, 무, 버섯, 어묵 등의 모듬이었고 그 외 양고기는 총 반근 정도로 2인이 배부르게 먹을 충분한 양이었어요. 스마장은 그냥 잘 섞으면 맛있다고 해서 열심히 샤키샤키 했죠. 양고기와 시금치를 소스에 듬뿍 찍어서 먹었더니 환상의 맛을 경험했어요. 채소 건두부 마리도 소스에 듬뿍 찍음.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식당에는 우리만 전신내고 먹고 있었어요. 피곤한 마들을 숙소에 모셔드리고 저는 소화도 시킬 겸
1km 정도를 걸어서 위변 쇼핑센터를 다시 가보기로 했어요. 건물 모양의 이쁜 아이스크림도 팔고 주주부가 아닌 철판 부부도 너무 쑥스럽고 위엔 쇼핑센터가 한쪽편에는 노상역 시장도 있어서 한번 쭉 들려봤어요. 진짜 맛있는 건 천국이네요. 여기에서 상할 본토 음식 빼고 다 맛있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삐까번쩍한 모습 눈에 담아두고 야시장에서 산 안주와 함께 숙소로 귀가했어요. 숙소에 들어가다가 문이 열려있어서 다른 방도 한 번 봤는데 동방명주비가 보이더라고요. 아쉽. 이번에 와서 한 번도 못 먹은 두리안을 드디어 먹습니다. 배는 동남아 쪽에서 자라는 배인데 이름이 뭔지가 기억이. 상하이 유산균은 꾸덕하고 먹을만해요. 15위안. 그리고 낮에 구매한 현지 막걸리, 맥주. 야시장에서 구매한 마라맛 꼬치도 같이 마지막 밤을 즐겼어요. 9일차 중국식 도요와 새콤달콤한 죽순 냉채 그리고 중국식 물만두. 그럭저럭 먹을만 했고 배가 너무 불렀어요. 아침부터 거하게 먹었나봐요. 여기선 조회를 어디 가나 꼭 하나봐요. 저 아저씨들은 와이타 안전을 책임진 순사람들이에요. 소화도 시킬 겸 와이탄 한 번 더 와서 강을 건너는 선박 한 번 더 타보고 멋진 강교도 눈에 담아두고 숙소에 돌아갔어요. 택시 타고 공항 가는데 또 오픈일이 생겨버렸어요. 푸동공항으로 갔다가 잘못 와서 다시 홍천공항으로 가면서 비행기 놓칠까봐 심장을 보여잡고 달려갔고 결론은 다행히 길이 안 막혀 국제선 출발 1시간 전에 도착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비행기에 탑승을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먹어보는 중국 음식 기내식이에요. 갈 때 먹었던 것보다는 나았어요. 맨 오른쪽 봉지에는 스낵이에요. 처음 알았는데 비행기 내부에도 충전이 되네요.